자, 그러면 오늘은 421페이지 17번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421페이지에 가보시면 부가라는 용어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부가. 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조세가 무엇인지를 이제 공부했어요. 조세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납세자로부터 거두들인 세금인데 원칙은 이제 금전으로 내라. 다만 이제 금전 형태로 못 내면 물납이 되라. 그리고 이런 조세는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7번이 부가라는 용어예요. 17번이 부가. 자, 근데 그 18번이 뭐죠? 징수. 이렇게 됐죠. 징수. 그러면 우리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그러면 이제 요 징수는 지난주에 배운 단어예요. 징수. 징수가 뭐라고 했죠? 거둔다. 세금을 거둔다. 거둔다죠. 세금을 거둔다. 부가라는 말 똑같은 말은 결정. 뭐라고요? 결정. 세금을 결정해서 거둔다 이거야. 세금을 결정해서 거둔다. 세액을 결정해서 거둔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세금을 부가 징수한다. 이렇게 합니다. 부가 징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부가 징수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 체납처분비입니다. 체납처분비. 자, 말이 또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체납처분비. 그러면 체납이라는 말은 이건 들어봤죠. 체납이 뭐야? 연체됐다 이거죠. 납부가 연체됐다. 그 납부 연체 사실을 행정처분을 내린 거예요. 행정처분을 내려서 이 강제 집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도 안 내니까 강제 집행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계속 제때 내야 되는데, 자, 제때 내는 걸 기한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한 내에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세 붙는다, 가산세. 그마저도 계속 미루고 연체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고지서가 날아가요.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를 보내줘요. 그래도 안 내. 그러면 뭘 보낼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지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독촉장이랍니다. 무슨 장이요? 독촉장. 독촉을 해, 독촉. 독촉을 했는데도 안 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독촉을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압류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압류 들어오면은 낼까요, 안 낼까요? 거의 대부분 내요. 네. 내려고 해요. 어떻게? 왜? 압류를 했는데도 안 내면 이것이 나중에 공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내가 밀린 세금이 1,000만 원인데 이게 공매로 넘어가요. 근데 이 아파트가 4억짜리 아파트야. 근데 이것이 70%에 낙찰되는 거야. 그러면 4,7에 28, 2억 8천에 낙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얼마 손실 나는 거예요? 1억 2천 손실 나는 거지. 그러면 세금 돈 1,000만 원 안 낸 것 때문에 1억 2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금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압류 들어오면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공매할까 봐. 그렇죠? 물론 그래도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맘대로 해라. 그러면 이제 공매합니다. 공매를 하는 거예요. 공매. 그리고 이제 공매에서 돈 돈 들어오면 이제 막 빚잔치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나눠주는. 빚잔치 하시죠? 이제 나눠주는 거죠. 채권자는 몰려오니까 막 가져가라. 그렇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이니까 뭘까? 깨끗이 정리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압류하고 공매하고 청산할 때 이때 비용이 나가요.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들어가는 이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체납처분비. 이해하시겠어요? 체납처분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 자, 공과금은 세금과 공과금 있죠. 세금과 공과금. 네, 공과금. 공과금은 뭐 많이 들어본 거고. 좋아,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망, 전자신고, 24번에 전자납부, 25번에 전자동답. 다 비슷한 말인데 전자신고, 전자납부한다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인터넷으로.
인터넷 아시죠? 그러면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세무서예요. 세무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납세자가 있습니다. 자 납세자가 세무서에다가 서류를 보내요. 그럼 서류를 보내는 것을 서류에 뭐라고 할까요? 서류에 뭐? 납세자가 세무서에다가 서류를 보내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서류에 이거를 제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제출한다. 제출한다 하죠. 제출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서류라는 것은 신고서를 말합니다. 이런 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거죠. 신고서 등을. 그러면 신고서 등을 이제 제출하고 나면 요거 이제 접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거를 직접 평택세무서 가서 안산세무서 가서 안양세무서 가서 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요즘은 뭘 많이 이용하느냐.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죠. 그러면 그 인터넷 사이트를 뭐라고 하냐. 홈이라는 단어죠. 홈. 들어보셨을 텐데. 홈택스. 무슨 택스요? 홈택스. 홈택스란 말이 뭘까요?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다. 요거예요. 홈택스. 그러면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받아줘서 검수하는 거고. 그렇죠? 자, 거꾸로 세무서에서 여러분에게 서류를 보내올 수 있어요. 서류. 이때 서류는 뭐 고지서를 말하겠죠. 이런 서류를 보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서류의 송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서류의 송달. 그러면 송달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뭘로 보내냐면 이제 우편으로 이제 보내죠. 우편물로 보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편으로도 이제 보내고 우편. 그 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전달도 해줍니다. 찾아가서 전달도 해줍니다. 그러면 전달해 준 걸 뭐라고 할까요? 직접 찾아가서 전달해 주는 거. 이걸 교부 송달이라고 그래요. 무슨 송달이요? 교부. 직접 방문하는 거, 방문 송달. 그 다음에가 이제 전자송달이 있어요. 전자송달이니까 이거는 이제 메일로 보내주는 거죠. 이메일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메일로. 그렇죠? 이걸 보통 전자송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 문장이 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 수상으로 신고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 이게 전자송달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체납자는 세금 밀린 자가 되고 체납액 됐고 체납액이라는 단어이죠. 밀린 돈인데 자, 밀린 돈에는 본세인 지방세도 있고 이자도 있고 체납처분 비용도 있다. 체납처분비는 말씀드렸죠. 세금을 강제로 걷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가 징수금도 걷는 돈인데 원금 지방세 이자 체납처분비 말합니다. 그다음에 특수관계인. 자, 특수관계인이 뭘 의미하느냐? 특수관계인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형 동생 아니면은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을 말해요. 그러면 특수관계인이 여기 왜 나왔느냐? 바로 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게 되면 이걸 이상하게 봐요. 왜? 정상적으로 팔았을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형제지간에 팔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팔겠어요? 싸게 팔겠어요? 더 비싸게 판다고요? 그런 사이구나. 네. 그렇죠? 싸게 팔겠죠. 야, 동생이니까. 물론 진짜 뭐 예외도 있겠지만은 인지상정으로 아이 뭐 파는 안 오고 굽는데 그냥 더 싸게 야 내가 너한테 파는 거니까 그냥 가져가. 그렇죠? 근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싸게 이제 가져가라 이거지. 그러면 국세청은 과연 이거를 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 정상적으로 할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혹시 부당한 짓을 하진 않을까? 부당행위를 하지 않을까? 부당행위란 말 아시죠? 부당하게 하지 않을까? 뭔가 시가보다도 저가로 거래되는 거 아니야? 고가로 거래하는 거 아니야? 이걸 의심해 보겠다는 것이지. 그러면 이거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아니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했을 때는 그 거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이제 기본서 가지고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기초적인 용어는 다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 용어 설명한 거는 우리 세법 공부할 때 늘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혼자 이제 자습하실 때 한번 쭉 이렇게 보셔야 돼. 아셨죠? 단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로 합니다. 납셈의 성립학종 소멸, 별표시. 별표시. 자,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납셈후. 이건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 뭐 당연히 세금은 권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무겠죠. 당연히 세무서에다가 갖다 낼 의무가 있는 거고 시군구에다 갖다 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이런 세금은 어떻게 내는 거냐? 어떻게 내야 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야 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세든 지방세든 모든 절차를 이런 절차를 거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납세무 절차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납세무 절차는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몇 단계로 되어 있다고요? 3단계. 그러면 1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납세무가 발생하는 단계예요. 납세무가 발생하는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립단계라고 합니다. 성립단계. 요거를 성립단계라고 그래요. 성립단계. 납세무가 발생하는 단계를 성립단계다. 이렇게 합니다. 성립단계. 그러면 성립이 끝나고 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거든요. 2단계. 그러면 2단계는 뭐냐? 2단계를 우리는 확정단계라고 합니다. 확정단계. 2단계는 확정단계라고 봐요. 확정단계. 확정단계. 그 다음에가 이제 3단계. 3단계는 뭐냐? 3단계는 소멸단계로 갑니다. 소멸단계. 소멸단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단계는 납세무가 성립하는 단계야. 성립하는 단계. 2단계는 확정되는 단계예요. 3단계는 소멸되는 단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납세무는 성립 단계가 있고 확정 단계가 있고 소멸 단계 이렇게 3단계로 움직여요. 그러면 납세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납세무가 발생이 돼야 돼. 그러면 납세무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4가지 요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4가지. 즉 과세 요건을 갖춰야 돼요.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충족.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면 4가지 요건은 우리가 뭐냐? 첫 번째, 납세무자가 정해져야 돼요. 납세무자. 납세무자가 정해져야 돼요. 납세무자. 여기 정해져야 돼요. 납세무자. 납세무자가 정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이 정해져야 돼요. 과세 대상.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세 표준이 정해져야 돼요. 과세 표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세율이 정해져야 돼요. 세율. 요게 정해져요. 요 4가지. 요 4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거 배웠었잖아요. 세금 누가 낼지, 대상이 뭔지, 과표가 종가세인지 종량세인지, 세율이 비례인지 누진인지 정률인지 이런 게 정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응? 그걸 알아야지 이제 뭐예요? 요거에다가 이제 얼마에 몇 프로. 그렇죠? 그러면 요걸 곱하면 요거 가지고 세금을 확정을 지을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은 어떻게 지는 거냐? 확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이 방법은 2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저나 여러분이 평택 세무서 가서 신고서 작성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면 강남구청 가서 내가 작성해서 내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자진신고라고 하죠. 무슨 신고요? 자진신고. 내가 스스로 자진해서 신고하면 되겠죠. 신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플러스하면은 확정 신고가 되겠죠. 확정 신고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내가 가지 않고 가만히 집에 있으면은 고지서가 날라올 때가 있어요. 그죠? 고지서가.
그러면은 강남구청에서 고지서 날라오고 평택시 날라오고 천안시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재산세. 재산이 많은 분들은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게. 고지서 많이 받으시죠? 하나도 안 날라와요? 네. 자, 고지서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고지가 되는 거예요. 고지 나쁘다. 고지 나빠도 돼요. 고지 나빠. 그래서 세금 중에는 신고가 되는 세금이 있고 고지가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떤 세목을 주면 그 세목에 따라서 신고가 되는 것도 있고 고지가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나누죠. 여기서는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금이 신고하는 거냐, 고지하는 거냐. 당연히 손님들이 와가지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떤 분은 고지서 들고 와서 오는 분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어떤 분은 막 가져와서 이거 신고, 부동산 전문가니까 이거 신고 같은 거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그렇죠? 근데 뭘 알아야지 도와주지. 네? 근데 사실은 내가 전문가로 하니 이제 얼굴 빨개지는 거죠, 이제. 같이 한번 해보시죠. 1시간째 헤매고 있어요, 같이. 책 찾아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신고가 됐든 고지가 됐든 이제 없애면 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애면 될까요? 그거야 입금시키면 되지 뭐. 그렇죠? 자, 납부등을 하면 소멸하겠죠. 간단해요. 납부등을 하면 소멸한다. 응?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 시험에서 물어봤었어요.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야, 그나저나 이거 언제 성립하는 거냐, 이거? 얘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성립하는 거냐?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립 시기라고 합니다. 무슨 시기요? 성립 시기. 성립 시기가 이제 결정이 돼야 돼요. 성립 시기가. 언제 되는지 때를 알아야지 이거에 맞춰서 이걸 확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세금의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습니다. 세금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세금의 유형은 뭐냐? 첫 번째, 기간이 끝나면 성립을 해요. 기간이 만료가 되면 성립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이 기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금이 뭐냐? 예를 들어서 소득세라든가 아니면은 법인세라든가 아니면은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런 세금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이런 용어는 들어봤죠? 소득세, 이거는 개인의 소득이에요. 이거는 기업의 소득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건을 소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중기업을 하신다. 중기업을 하면은 만약에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1월 14일. 그럼 14일만 돈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중개하는 게. 계속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개해야지. 뭐 1년에 한 번씩 들어온다? 그럼 뭐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계속 들어오니까 기간이 끝나 봐야지 알겠지. 그럼 보통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그나저나 뭐 중개 창업을 했다는데, 중개 창업을 했다는데 김 사장 뭐 한 해 얼마 정도 벌어?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겠죠. 한 해 얼마 정도 벌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한 해 얼마 정도 벌어를 알려면 뭐예요? 요게 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간이 끝나 봐야지 하는 거지.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치세는 기간이 끝나 봐야지 그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 뭐라고 하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과세 사실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과세 사실이 발생하는 때다. 이렇게 해요. 과세 사실이 발생하는 때다. 응?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있어요.
취득세가 여기에 들어가요.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취득 사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 사실이 일어나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고덕이 고덕에 뭐 어디 무슨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왔다. 그럼 아파트가 분양할 거야. 분양 공고가 되잖아. 분양.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떤 사실일까요? 분양 사실. 분양을 받아야지만 취득세를 내겠죠. 그렇죠? 분양을 받아야지만 취득세를 낼 겁니다. 분양을. 자, 그랬을 때만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는 것도 있어요. 과세 기준일에. 과세 기준일에. 이때 성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세 기준일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보유세예요. 예를 들어서 보유세. 보유세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보유세. 보유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보유세가? 우리 가만 집이나 땅 갖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무슨 세가 있었죠? 기억 안 나요? 재산세가 있었지. 재산세. 그렇죠. 네. 이게 제 말이 맞죠? 일주일 지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제 얼굴은 기억이 나죠? 제 얼굴은 기억이 나죠? 제 얼굴은 나시겠죠? 어디서 많이 뵌 분, 이러면은 진짜 곤란합니다. 자, 물론 저는 기억을 못 할 수 있어요. 간혹가다. 인터넷, 인강으로만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험 발표 이제 나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합격자 모임에 이제 가면, 그럼 여러분 합격하시면 이제 서울에서 합격자 모임은 크게 하고 같이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막 반갑게 이제 인사를 나누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살짝 고민되는 거야. 이분이 학원을 다니셨는데 내가 모르는 건지, 이분이 인강생인지. 그렇죠? 학원을 다니셨는데 내가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1년 동안 다녔는데 정말 당신이 이럴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쭈삣하다가 물어보는 거죠. 그냥 인강으로만 수업 들으신 분이세요. 학원. 그러면 이제 그게 참 애매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격하게 아는 척 하죠, 그냥. 그렇죠?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요 보유세는 기준 날짜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뭐 재산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재산이 많은 분들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종합부동산세가. 그러면 뭐 이런 거죠. 여기에 토지가 땅이 있는데 이 토지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우리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매매가 이루어져요. 토지 매매가. 그러면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언제 이루냐? 4월 10일 날 매매가 이루어져요. 4월 10일 날. 그리고 7월 2일 날 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4월 20일 날 매매가 이루어지고 7월 2일 날 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A, B, C 중에 토지 소유자는 A나 B나 C 중에 누가 돼야 될까요? A, B, C 중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람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람도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누가 내긴 A, B, C가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도 가지고 있었고 B도 잠깐 가지고 있었고 C도 갖고 있었잖아요. 아니면 최종 소유자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애매모호한 거야. 근데 문제는 세금은 누가 내래요? 납세무자 한 사람만 내래, 한 사람만. 납세무자 한 사람만 내라. 그럼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 얘기예요. 고민했겠지. 그래서 만들어낸 논리가 기준일이에요. 야, 그러면 기준 날짜의 소유자를 정하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준 날짜를 우리는 6월 1일로 정했거든요. 몇 월 며칠이요? 6월 1일. 요건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6월 1일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러면 6월 1일 현재 시점에 소유자가 누군지를 보자 이거죠. 그러면 6월 1일 현재 시점의 소유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6월 1일 현재 시점의 소유자가 B 아니에요? B? B잖아. B. 그러면 이 경우에는 B한테 고지서를 보내줘야 돼요. B한테 보내주면 되겠지. B한테. 그렇죠? 6월 1일 현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본세가 성립하는 때다. 본세가 성립하는 때다. 그럼 본세가 성립하는 때는 뭐냐면 부과되는 세금. 부과되는 세금 있죠? 자, 부과되는 세금은 본세가 성립할 때 같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응? 부과되는 세금은 본세가 성립할 때 같이 움직인다. 그럼 본세가 성립하면 부가세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본세가 성립하면 부가세도 성립한다. 그러면 본세가 뭐예요? 바늘. 부가세 뭐예요? 실. 그럼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 실이 가면 바늘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 그럼 바늘이 성립하면 실도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얘야. 소득세 달라붙어서. 그러면 기간이 끝나는 때. 만약에 얘가 얘야. 그러면 취득하는 때. 말 되죠? 얘가 얘야. 그러면 기준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시험에 내기가 딱 좋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보기 주문이 5개예요. 그러면은 5개 만들려면 딱 좋잖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기준 만야트 이렇게 물어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성립시기를 물어보는 거고 여기는 이 세금이 신고냐 고지냐. 그다음에 여기는 납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성립시기가 나와 있는데 성립시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왜 그 제목에 납세무가 성립, 확정, 소멸 나와 있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성립이라는 것은 납세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자, 밑줄. 납세무의 성립 시기란 세법이 정한 무슨 요건? 과세 요건이라고 됐죠. 과세 요건.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은 뭐가 있어요? 과세 요건은 네 가지. 뭐예요? 납세무자. 두 번째, 과세 대상. 세 번째, 과세 표준. 네 번째, 세율. 요걸 말하는 거죠. 네, 요게 정해지는 거예요. 요게 정해지는 발생하는 시점을 말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 납세무의 성립 시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커피 한 잔 마시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차피 설명할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423, 424 페이지까지가 그 성립 시기예요. 제가 이 용어 설명을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42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납세무의 확정 나오죠. 납세무 확정. 자, 납세무가 확정된다는 건 뭐예요?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신고, 고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이런 말 있죠. 밑줄. 납세무의 확정 방법에는 찾았습니까? 자, 두 번째 줄 밑줄. 납세무의 확정 방법에는 무슨 주의? 신고주의와 부가주의가 있다. 그러면 그 부가주의에다가 부가주의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 뭐냐? 고지. 고지한다 이거야. 고지. 다만 요 고지는 또 둘로 쪼개요. 이거는 국세 고지가 있고 지방세 고지가 있어요. 국세 고지가 있고 지방세 고지가 있는데 국세 고지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정부 부가 세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세 고지를 정부 부가. 그다음에 지방세 고지를 뭐라고 하느냐?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국세 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정부 부가. 그다음에 지방세 고지를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2번에 납세무의 소멸 나오죠? 위에 보면은 그 동그라미 1번 박스에 기억. 납세무자, 지방세의 경우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지자체 신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때 결정되는 것도 있고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지자체가 결정되는 하는 때가 있다. 그 박스의 기억 니은의 의미가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진신고, 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세목 중에 취득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취득세. 신고. 취득세는 신고예요, 신고. 취득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취득한 거를 등록하면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라고 했어요. 지난주 노트 보시면 등록면허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신고니까 얘도 신고야.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재산세는 뭘까? 재산세는 고지서 날라온다고 그랬죠? 재산세는 고지예요. 재산세는 고지. 종부세 얘도 고지예요. 양도세 이건 신고. 근데 종부세는 신고도 가능해요. 종부세는 신고도 가능해요. 종부세는 신고. 얘는 고지도 가능하고 신고도 가능해요. 대신 그럼 어떤 게 원칙이냐?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가 신고가 예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외. 이게 예외. 원칙적으로는 종부세가 고지고 신고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고지다. 다만 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 또는 고지를 통해서 확정을 짓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소멸. 소멸이라는 것은 이제 납부등을 하면 소멸돼요. 납부등을 하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견의 만료.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오죠? 소멸시의 완성. 이런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납세의 절차를 스크린 해봤어요. 일단 국세나 지방세 납부하는 절차의 흐름은 1단계가 성립. 성립은 뭐다? 4가지 요건이 갖춰지는 단계. 그럼 언제 갖춰질 거냐? 다양한 루트가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세금을 과표에다가 세를 곱하면 확정이 되는데 신고를 통해서 확정할 수도 있고 고지를 통해서 확정할 수도 있다. 맞죠? 그리고 납부등을 통해서 소멸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국세 고지를 뭐라 한다? 정부부가. 지방세 고지를 뭐라 한다? 보통징수.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 성립 시기하고 이런 용어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쉬시면서 미리 한번 좀 읽어보세요. 아시죠?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